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9살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부모님을 사고로 일찍 여의고 친척들 눈치를 보며 사는 삶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곤 했죠. 그렇게 다른 이가 보면 인상이 찌푸릴 정도로 돈에 매달려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제법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광고 업체를 운영하며 많은 직원을 둔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제 삶이 안정되었다고 생각이 든 뒤에는 결혼할 상대를 찾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며 가족을 그리워해서 그런지 하루빨리 남편과 자식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남자를 소개받고 괜찮은 남자다 싶으면 접근하면서 결혼을 서둘렀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은 천천히 하더라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0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면 서로 조건에 맞춰서 조건을 보고서 결혼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에게도 맞고 남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좋은 상대를 찾아 헤매던 저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저는 경제적인 능력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제가 자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이자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3년간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맞는지 확인하느라 늦어진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다 보니 시댁에서 결혼을 늦추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에서 결혼 반대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절 어려워했죠. 남편네 집안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일찍이 경제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저를 시어머니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어머니 되는 분 성격이 괄괄하고 억세다고 했는데 제 앞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하고 나긋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머님 말이야. 정말 동네에서 이거 맞으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던데. 궁금하면 몰래 엄마 따라다녀 봐. 그럼 하루도 안 돼서 알게 될걸? 우리 엄마 네가 어려워서 저러는 거야. 내가 뭐가 어렵다고. 곧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렵지. 아들도 못 갚아준 빚도 갚아줘. 선물이랍시고 구경도 못한 비싼 것들 턱턱 줘. 어떻게 안 어려울 수가 있냐? 거기다 아들보다 능력 있는 며느리인데. 나 어머님께서 그러시면 더 불편한데. 그래도 가족이 돼서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절 어려워했습니다. 나이 많은 윗사람이, 그것도 며느리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려워하는 건 오히려 제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나중에 되어서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결혼한 그 다음 해에 아이를 출산해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던 저에게도 마음이 급해지는 일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마음도 급해지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독자였거든요. 그것도 말로만 듣던 3대 독자. 그러다 보니 제 임신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모두 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을 찾아가도 용하다는 한의원을 가도 임신하는데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저와 남편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실망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께 죄인이 되었죠.
남편은 제게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포기하지 말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괜찮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 둘이 살아도 행복하잖아. 난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니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주는 행복도 있는데 아이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른데. 그래도 우리 성은이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소식이 곧 들릴 거다.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인데 성은이 네가 일을 잠시 쉬거나 아니면 집에 가정부를 두는 건 어떻겠니? 네? 가정부요? 아니, 그 바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려다 보니까 임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마저 다 쓰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 꼭 그게 아니더라도 너희도 사람 쓰면 편하잖니. 돈이야 너한테 문제가 되진 않겠다만 그 쓸데없는 데 쓰이는 돈이라서 아깝다고 생각되면 내가 성은이 너한테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사람 쓰자.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쓸 필요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절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제가 임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시어머니 마음을 알고 가정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눴죠. 그 여러 명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직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던 여성이었죠. 가정부를 하기에는 아직은 젊은 나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중 저와 닮은 점이 많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이 집을 나가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그랬어요. 이 일이 시간은 많이 빼앗겨도 좋은 사장님, 사모님 만나면 보수가 괜찮아서 하고 있고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 없고요. 손도 꼼꼼해요. 젊어서 뭐든 빨리 배우고요. 저와 닮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가정부로 들이게 되었고 가사 일은 가정부에게 맡겨놓은 채 바깥 일과 임신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 그 가정부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모님을 제 롤모델로 삼으려고요.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고 좋은 집에서 다정한 남편분과 사시는 걸 보니까 사모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날 롤모델로 삼으면 안 되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루고 싶은 꿈도 다 이뤄야지. 사실 나는 아직 못 이룬 게 있거든.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걸 이룰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아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잘 되겠지. 그치? 우리 유진 씨도 잘 될 거고. 그럼요. 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꼭 금방 예쁜 아기가 생기실 거예요. 뭐든 노력하시는 분이고 그만큼의 결과를 얻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힘내세요. 친정 식구도 없던 상황에서 임신하지 못해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가 보였던 저에게는 가정부였던 그 여자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는 탈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줬어요. 저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의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가정부를 도와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가져본 적은 없었지만 저와 꼭 닮은 가정부의 모습에 동생 같다고 느꼈고 작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부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겼어요. 유진 씨, 몸은 좀 괜찮아? 어디가 아프길래 사흘이나 쉬었어. 몸은 괜찮아서 나온 거야? 혹시 아픈 데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들어가. 돈 걱정하거나 책임감 가질 필요 없어. 몸이 우선이지. 아니요, 그 몸은 괜찮은데요. 제가 사모님께 할 말이 있어서요. 어? 뭔데 그래?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다니 임신했다고? 누구 아이를? 아니, 그건 내가 물어볼 게 아니구나.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이야? 아니면 돈 걱정 때문에 그래? 도대체 뭐길래 계속 뜸을 들여? 제가 임신을 했는데 제 뱃속의 아이가 사장님의 아이예요. 뭐? 사장님의 아이? 누구 사장님? 사모님의 남편분이요.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왜 우리 남편이 나와? 우리 남편? 지금 내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 유진 씨가? 네.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황당한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가정부를 헛소리하는 미친 여자로 취급하고 우선은 당장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뒤 집으로 돌아올 남편에게 벼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길래 그 여자가 제게 그런 헛소리를 하게 만드나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돌아온 남편을 하루 종일 벼르고 있던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온 남편이 신발을 벗기도 전에 현관으로 나가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길래 내가 그 여자한테 그런 헛소리를 듣게 해? 설마 당신 그 여자한테 추파라도 던졌어? 아니면 그 여자가 당신한테 찝적대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 여자가 그러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지낼 생각을 해? 내가 지금 당장 업체에 전화해서 그 여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그 여자 번호 있으면 당장 차단해. 아니다. 그냥 휴대폰 번호 바꿔. 그 여자 완전히 미친 여자라니까?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선은 당신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흥분한 상태에서는 대화도 모두 안 될 거 아니야. 뭐? 할 말? 무슨 할 말? 아니 그리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그 여자 당신 애를 잠깐만. 당신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나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나 그 여자가 누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 생각해보면 이제 막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제가 다짜고짜 쏟아내는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하는 여자가 누구인지, 또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흥분한 제가 화난 대로 말을 막 쏟아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러는 거야? 설마 그 여자가 한 말이 사실이야? 정말 그 여자가 당신 애를 가졌다고? 그럼 당신 그 여자와 잤다는 거야? 진정 좀 하라니까. 그래야 나도 얘기를 털어놓지. 그러니까 실은 당신이 들었던 내용 그대로가 맞아.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어. 뭐?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미쳤어? 당신 지금 바람 피운 걸 인정하는 거야? 그걸 지금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하고 있어?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두고. 나도 작정하고 바람 피우려고 했던 건 아니야. 실수였다고. 저번에 당신이 출장 있다고 집 비웠을 때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 있었어. 오랜만에 취하기도 했고 당신도 집에 없어서 술을 좀 더 마시고 싶은 마음에 몇 병 더 들고 집으로 갔고, 근데 집에 갔더니 아직 그 여자가 있더라고. 평소 그 시간엔 그 여자도 진작에 퇴근해서 집을 갔을 시간이니까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어쨌거나 할 일이 남아서 마저 끝마치고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 난 거실에서 들고 온 술을 마셨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만 먹으면 속 버린다면서 안주거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안주만 받아먹기가 좀 그래서 한 잔 하겠냐고 물어봤고, 그러다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그게 또 여러 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완전히 취했던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그 여자가 벗은 채로 있더라고. 나도 그제야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고 후회했어. 그리고 그 여자 깨워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그날 일 미안하지만 두 사람 다 술김에 실수한 거니까 없었던 일로 부탁한다고 했지. 그렇게 당신 모르게 끝내려고 했어. 내가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만남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또 그 여자도 그렇게 보였고. 그 일 이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었고. 그래서 다 해결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내 아이를 가졌다고. 그리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여보, 당신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술김이라고 하지만 내 잘못이 맞아.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렸어.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당신 이해하라고? 실수니까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용서하면서 넘어가라고? 그래, 내가 용서한다고 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의 임신했다는 저 여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나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어떻게 해?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딨어? 저 여자가 당신을 가졌다고 했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여자가 내게 오기 전에 당신 선에서 해결했어야지. 나라고 해결 안 하고 싶겠어? 그런데 애가 있잖아. 그 여자 뱃속에 애가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얼마나 원했는지 잘 알면서 지금 그건 무슨 뜻이야? 아이를 원한다니. 그럼 그 여자가 당신 애를 가졌으니까 포기 못하겠다고? 그럼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아이가 없으니까 가질 수 없으니까? 여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잖아.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잖아. 됐어. 나가. 애를 포기하고 말고는 떠나서 안에 있는 당신이 나 몰래, 그것도 우리 집 가정부인년이랑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나가. 시댁에 가든 그 여자 집에 가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여보! 나가! 나가라고! 그 여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것도 변명이랍시고 말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저를 더 열받게 했던 건 어정쩡한 남편의 태도였어요. 물론 제가 7년간의 노력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 데 있어서 가졌던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태도가 화가 났죠. 당장 그 순간에는 남편의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혼할지 말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우선은 내 눈앞에 남편이 보이지 않았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내쫓아냈죠. 그리곤 저 혼자 씩씩거리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는 이혼해야 할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죠. 남편에게 이번 일이 생기게 된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만 해도 곧바로 이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면서부터 연애 3년, 결혼 7년, 총 10년간 함께해온 남편과 단칼에 남남이 되는 게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걸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정말 술김이었고 딱 한 번의 실수였잖아요. 그러니 그 여자와 뱃속 아이만 어떻게 잘 해결하면 남편과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제 앞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가정부 그 여자를 보며 왠지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게 지는 거라고, 전염만 좋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괜한 오기가 생겼어요. 준식 씨한테 저 가고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어차피 남편 쫓아낼 거면 빨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이혼 소송 안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 못 때려서 그 입 떠들게 놔두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뱃속에 애가 있어서, 내 남편 놈의 잘못도 반은 있어서 내가 가만히 두고 있는 거지.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 들쑤시지 말고 나랑 남편 정리될 때까지 잠자코 있어. 사모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구나. 저는 항상 사모님께서 웃는 낯으로 저를 대해주시길래 화 못 내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네. 하긴 그러니까 남편분이 다른 여자 품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제 품에서. 너 임신했다고 막 나가는구나. 왜? 빨리 나 이혼시켜서 네가 그 내 자리 차지하려고? 네가 그 인간 옆에 있으려고? 어머, 꼭 제 머릿속에 다녀오신 것처럼 잘하시네. 그럼 사모님 빨리 안방 좀 비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뱃속에 아이 낳고 사장님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네 속셈이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내가 더 이혼 못하지. 아니, 이혼 안 해주지. 나만 버티고 있으면 네가 꿈꾸는 장밋빛 미래 전부 시드는 거 아니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거고, 그때 네 얼굴을 보고 싶어서라도 내가 이혼은 못 해주겠다. 어디 한번 그때 되어서 우리 또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해 보자고. 사람 말 되게 못 알아듣네. 곱게 내려올 기회를 주는데도 이렇게 질질 끌려 나오고 싶어 한다니. 어쩔 수가 있나. 그래요, 어디 두고 봐요. 곧 사장님 옆에 누가 있을지, 사모님이 웃고 있을지, 내가 웃고 있을지 말이죠. 날 보고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이혼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제 마음만 허락한다면 남편을 용서하고 그녀에게 보란듯이 결혼 생활을 잘 살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결혼이라는 게 저와 남편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걸 제가 잊고 있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가정부였던 그년이 저를 다시 찾아오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 제게 찾아온 그 사람으로 모든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를 찾아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남편과 저, 그리고 가정부인 그 여자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아들의 잘못을 대신 빌어도 모자랄 상황에서 시모는 무릎을 꿇곤 다른 말을 꺼냈어요. 자기 아들과 이혼해달라며 부탁을 해왔죠. 네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지 생각하니 정말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더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이가 잘못한 일인데 왜 어머님께서 무릎을 꿇으세요? 아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 그놈과 이혼해서 더는 속썩이지 말고 마음 편히 살아라. 이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당연히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같이 지내온 세월도 있고 제가 아직 그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니, 무슨 말이니? 그럼 너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야?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또 그 사람도 맨정신이 아닌 술기운에 한 실수라고 하니까 아예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무릎 꿇고 이러지 마세요. 제 마음이 더 불편해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네가 이혼을 해줘야 하는데.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은아,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준식이랑 이혼해라. 아니, 이혼 좀 해줘라. 너 우리 준식이랑 이혼해서도 얼마든지 멋지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잖니.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니.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혼을 하라뇨. 내가 너니까 솔직하게 말하마. 난 네가 우리 준식이랑 이혼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준식이 아이 때문이야. 준식이가 그 여자랑 하룻밤 실수만 했다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나오진 않겠는데 걔가 우리 준식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지 않니? 근데 우리 준식이 애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물론 나도 다른 방법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내가 걔 보고 준식이 애만 우리한테 넘기고 자기 인생 잘 살라고 했는데 애는 절대 못 넘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낳아서 키울 거라고 하잖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나는 우리 춘식이랑 걔를 결혼시키려고 해. 그러려면 네가 우리 춘식이와 이혼을 해줘야 하고. 네? 어머님, 지금 어떻게 제게 그런 말씀을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하실 수 있으세요? 두 사람을 결혼시킨다고요? 자기들 입으로도 딱 하룻밤 잔 게 끝이라는 두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도 하룻밤 불장난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두 사람을요? 겨우 그 사람 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님, 머리가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이해 못한다는 거 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도 우리 입장 알잖니? 손이 귀한 우리 집안에서 춘식이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너한테 이혼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지. 물론 네가 애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애 가지려고 노력한 지가 7년째야. 그 7년 동안 임신 관련으로 어떤 소식도 없었고. 그러니 우리는 네가 아닌 춘식이 애를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부디 우리를 이해해주고 이혼 좀 부탁하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 또 춘식이한테도 빌라고 하마. 성훈이 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잖니. 우리 춘식이보다 더 나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니. 네가 이혼만 해준다면 우리가 다 요구하는 것 없이 네 곁을 떠나마. 재산 분할도 우리 춘식이가 번 거 빼고 네 것은 하나도 탐내지 않을게. 위자료도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일이니 주고. 그러니 제발 이혼 좀 부탁하자.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설마 시모에게 남편과 이혼해달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욕심에 절 붙잡고 이혼해달라고 해오니 청개구리처럼 행동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혼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애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니 그 애를 태우다 못해 새카맣게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독하게 먹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까지 제게 찾아와서 이제 그만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했으니까요. 빨리도 찾아오네. 내가 당신 어머니랑 그 여자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알아?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당신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자. 며칠이 걸려서 생각했으니 제대로 된 답변을 늘어놓겠지. 그래, 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는데 그 여자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도저히 아이를 포기 못하겠어. 미친놈이라고 욕해도 좋아. 당신 분이 풀릴 만큼 때려도 좋아. 근데 내 결정은 이해하고 따라줘. 나 당신과 이혼해야겠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생각해서 말한다는 게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애를 포기 못하겠다고?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지금 나랑 사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당신이나 당신 집안이나 그놈의 대가 뭐길래 불륜 관계에서 생긴 아이 포기 못하겠다고 가정까지 파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포기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살겠다고 하는 거냐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핏줄을, 내 아이를 포기하란 말이야? 그 여자가 절대 애를 안 보내겠다고 하잖아. 아니 그 여자가 애만 보낸다고 하면 당신 우리 애로 키워줄 자신은 있어? 그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거. 얘기가 왜 그렇게 되는데? 애를 포기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건 도저히 안 되겠어? 나랑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당신 용서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되겠어. 내가 당신과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더 뼈저리게 알겠더라고. 나 닮은 아이가 보고 싶어. 나 닮고 내 분신인 아이와 살아야 사는 것 같이 느껴지겠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어머니 재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했지만 포기 못하고 아이 가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내 아이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 그게 불륜이든 하룻밤 상대든 간에. 그리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별거 없다고 느껴지더라. 부부로서 행복한 시간이라고 해봤자 몇 년이야.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실증도 나고 권태기가 오듯이 결혼도 결국엔 실증 나고 지겨운 그 시간이 오더라. 난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주는 게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과 아이 없이 사는 삶보다는 그 여자, 또 내 아이와 사는 삶이 더 행복할 거라고 결론 내렸어. 그러니 이해해줘.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언제는 나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그러더니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이 나쁜 새끼!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날 두고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엄마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날 어떻게 속였는지 다 말할 거라고. 그리고 내 재산 하나도 안 뺏길 거야. 안 빼앗기고 너희가 절대 행복할 수 없게 할 거라고. 네가 그렇게도 아끼는 자식이 손가락 빨게 할 거라고. 미안하다 성은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니 성은이 네 분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 남편이 찾아오기 전까지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저였는데 그날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가정부 그년이 제게 주는 수모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 입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하룻밤 상대더라도 그 상대가 가진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말에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혼의 결심이 더 빨리 섰고 이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모의 생각이 바뀌어 분할 재산에 욕심을 내기 전에 이혼하고 싶었죠. 다행히 남편과 시모는 자신들이 약속한 것처럼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것만, 자기가 번 것만 가지고 갔어요. 이후 남편과 관련된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알고 있는 지인들과도 연을 끊거나 만나지 않으면서 제게 후회만을 남긴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했죠.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는 괜찮았어요. 남편과 함께 보내던 저녁은 업무와 다른 친구들이 대신 보내주었고 주말에는 이전까지 가정에 묶여 꿈꾸지도 못했던 취미를 가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죠. 그렇다고 이혼이 저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외롭고 쓸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이후 불행하다고 볼 수도 없었어요. 결혼 생활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만족할수록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은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이혼하면 상대가 잘 사는지 또 나와 이혼하고 못 살길 바란다고 하던데 저는 그러한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면 잊으려고 노력했죠. 덕분에 제 삶이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게는 몰랐던 사람이라고 아예 없는 기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 삶에 충실해지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몇 달 전보다 많이 변한 모습인 그 가정부가 말이죠. 가정부는 출산을 얼마 안 남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른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런데 출산이 임박한 만삭인 배와 제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원하던 가족을 꾸렸으면 한껏 들떠 있어야 하는 얼굴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몇 달 전 제게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찾아왔을 때 의기양양하던 그 표정은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다급해 보였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 상황이 어떻건 간에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만족하고 있는 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만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을 찾아온 그 여자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인터폰을 향해서 제게 소리쳤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면서 말이죠. 사모님, 지금 집 안에 있는 거 맞죠? 제가 집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찾아온 거예요. 사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시고 저 도와주세요. 제가 도움을 청할 곳이 사모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네? 제발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문 열렸다. 사모님, 사모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됐고, 이웃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얼른 나가요.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소란 피우고 나가라고요. 사모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아무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천의 고아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저에게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제발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 미쳤어? 너 네가 한 짓 다 까먹었니? 네가 뭔 짓을 했는지, 너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 아니잖아! 그때 네가 비웃으면서 내 자리 빼앗았잖아! 근데 어디서 도와달라는 말이 나와? 야, 너 얼른 나가.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저 못 가요. 사모님께 쫓겨나면 저 갈 곳도 없어요. 그리고 그이랑 시모가 눈에 불을 켜고 절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저 그대로 끌려가야 해요. 저 그러기 싫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남편 놈과 가정부 그년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궁금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굳이 답을 내자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시모에게는 원하는 자식을 가져다 준 여자였고 여자는 그토록 원하던 가족이 생기게 된 거였으니까요. 물론 저와 이혼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원래의 삶과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찾아와서 제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건지 남편과 시모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는 건지 궁금했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여자의 소란에 이웃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집부터 시작해 위층과 아래층에서도 사람이 올라왔죠. 그러면 사람들 눈이 신경 쓰여서라도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벌벌 떨며 제게 도와달라 살려달라 애원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이웃 주민들의 눈치가 보여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진정시키고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왜 나를 찾아왔는지 묻게 되었죠. 이것 좀 마시면서 진정 좀 해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쪽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얼굴 봐서 좋은 기억 떠오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쪽 안 도와줄 거라는 정도는 생각할 텐데 왜 날 찾아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사모님께 한 행동 때문에 제 이야기 듣기도 전에 안 좋게 볼 것만 같고 그래서요.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저나 그 집안 식구들이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황당하네. 그래요. 그럼 무슨 일이길래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물어봅시다. 뭔데요? 뭐길래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은 임산부가 직접 이혼하게 만든 전부인을 찾아왔고 이제는 그쪽 남편,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이 왜 눈에 불을 켜고 그쪽을 찾고 있는 건데요? 그게 우선 사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전부 제 욕심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주제에 맞게 살아야 했는데 씨도 안 먹힐 사고하지 말고 본론부터 말해요. 본론부터. 네, 그러니까 몇 달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평범한 주부가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에 알던 남자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마주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뱃속 아이의 아빠일지 모르는 남자라서요. 뭐라고요? 그 뱃속의 아이, 내 전남편의 자식이라면서요. 근데 그 남자가 아빠일지도 모른다니?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내 자리 빼앗겠다고, 내 남편 옆에 있겠다고? 거짓말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이 뱃속의 아이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이가 술에 취해서 저와 실수를 했을 때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하필 비슷한 시기에 관계를 가져서 누가 아이 아빠인지 확실치가 않을 뿐이에요. 뭐야?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너 지금 사람 약 올리려고 찾아왔니? 네 장난질에 사람들이 놀아났고 내가 이혼하게 됐다고 놀리는 거야? 그래서 네 뱃속의 아이가 딴 놈 아이일 수도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너 대신 전 남편 찾아가서 네 자식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해달라고 찾아왔니? 도대체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미 남편은 다 알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쳤던 남자가 제 상황을 알고 문자로 협박을 해왔거든요. 사실을 다 밝히겠다고. 내 아이일 수도 있지 않냐고. 근데 그 문자를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미 남편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더 내가 할 일이 없네. 근데 왜 날 찾아온 건데? 진짜 약 올리려고 찾아온 거야? 아니면 널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 낳을 때까지 보살펴달라고? 내가 미쳤니? 너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시모 좀 말려주세요. 남편은 그 문자 보고 바로 저랑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누구 애인지 알 수도 없는데 뱃속에 아이가 딸이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말이죠. 근데 시모가 그런 남편을 말리곤 제게 협박하는 거예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상관하지 않으니까 다음 임신만 준비하라고. 이번에 출산하고 최대한 몸조리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자기가 직접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 아이를 집안에 대를 잇는 아들을 임신하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제 역할 다 끝나면 제 딸과 제 발로 걸어서 나가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데 그 딸을 낳고 최대한 빨리 임신한 다음 그 집안 대를 이을 남자아이를 낳아달라고 했다고? 그러고는 지금 뱃속에 있는 딸이 그 집안 핏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두 사람 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거지? 네.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땐 제가 잘못하기도 했고 신부도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막 하겠지 싶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CCTV도 설치하고 차에도 제 휴대폰에도 위치 추적할 수 있게 해놓고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남자아이 임신하는 법이라면서 이것저것 하게 만들고 먹이고. 그제야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홧김에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고요. 이건 버림받을 걸 알면서 용도가 닿을 때까지 쓰여야 하는 기계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대를 이어줄 남자아이를 낳아주는 기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애 낳는 기계쯤으로 생각하고 쓰임이 닿으면 버릴 거라니. 놀라는 척을 하진 않았지만 저도 꽤 놀랄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모가 손주를 얼마나 애타게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거기다 이혼하면서 알게 된 남편의 자식 욕심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별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시모의 비정상적인 말을 따르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손주에 미쳐 자식에 미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간 다행이다 싶었어요. 황당한 이혼을 하기 전까진 제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언젠가 저도 저런 일만큼이나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혼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였어요. 가정부였던 여자 얘기에 놀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지 다른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도와줘야겠다든지 여자가 안 되었다든지
남편과 시모가 너무했다든지 말이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 웃기잖아요. 언제는 사람 조롱하면서 내 안방 빼앗겠다고 부른 배 들이밀던 년이 이제 와서 도움 청할 곳이 나밖에 없다고 찾아오다니 그게 괘씸하고 짜증났어요. 인연이 날 만만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한쪽에서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뒤적거렸습니다. 혹시나 남아있을 전남편의 번호를 찾고 있었죠. 번호가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 남아있다면 전남편을 저희 집으로 부를 생각이었어요. 여기 와서 너희가 찾는 기계에 데려가라고 말이죠. 다행히 전화번호부에도 톡에도 사라진 전남편의 번호가 문자 메시지함 가장 밑에 부근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와 대화하는 척하며 전남편에게 제 주소지와 함께 여자의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시어머니가 내 말을 고분고분 들었던 건 자기 아들보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 덕분에 자기든 아들이든 이득 볼 게 있으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는 이혼한 남인데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뭘 기대하고 찾아온 건진 모르겠지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떡하나? 아니요,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발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 테니까 소송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네? 소송? 근데 내가 뭘 믿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그쪽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제발. 우선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요. 이러다 애라도 나오면 나 진짜 당황스러워요. 지금 그쪽이랑 그쪽 남편 집안 때문에 안 그래도 스펙타클한 내 인생인데 여기서 애까지 나오면 나도 무슨 방법이 없는지 생각 좀 해볼 테니 그러는 동안 진정 좀 해요. 저는 여자를 진정시킬 겸 또 남편과 시모가 찾아오기까지 발을 묶어둘 겸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초인종이 눌린 순간 배달 음식이 온 걸로 여자를 속이고 전 남편과 시모를 집 안으로 들였죠. 뭐야? 배달 음식이라며? 근데 왜 이 인간들이 여기로 들어와? 당신 날 속인 거야? 나 도와준다며? 나 도와주겠다며? 내가 언제? 내 입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 생각해본다고 했지. 그리고 생각해본 결과 그쪽을 우리 집에서 내보내고 다시는 못 오게 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낫겠더라고. 그래서 꼴보기 싫은 이 사람들 우리 집까지 부른 거야. 내가 널 왜 도와주냐? 미쳤어? 나는 학습도 안 되는 사람 같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네가 예쁘다고 도와줘? 또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는데? 정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한테 부탁해. 엄한 사람한테 와서 난감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당신은 부인 관리 좀 똑바로 하지 그래? 아무리 뱃속 아이가 남의 아이일 수도 있어서 정이 안 간다고 하지만 관리 하나 똑바로 못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게 만든 건 좀 아니지 않아? 다 들은 거야?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연락해줘서 고맙고. 너 같은 놈에게 고맙다는 말 듣고자 연락한 거 아니야. 귀찮게 구는 거 치우라고 연락한 거지. 그리고 이왕 나랑 이혼했으면 잘 사는 모습 좀 보여라. 한때는 너와 결혼했던 내가 덜 창피하게. 근데 이게 뭐냐? 진짜 이런 콩가루 집안은 내가 처음 본다. 애를 가지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것도. 어머님, 조심하셔야겠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섬뜩하고 문제될 만한 부분이 많던데요. 잘못하다가 법적 문제라도 생기면 손주 보시기도 전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들 내 집에서 꺼져요. 평생 보기 싫은 인간들 얼굴 한 번에 보니까 역겨워서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으니. 남편이고 시모고 제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두 사람은 제 비아냥거림에도 아무 말도 못했고 가정부였던 그 여자만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며 두 사람 손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후 그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다시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 새로운 삶의 방해만 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대충은 그려져요. 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낳았더라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여자는, 남편과 시몬은 엉망인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게 각자가 부렸던 욕심에 대한 천벌이 아닐까 싶네요.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 여잔 가정이 있던 남자를 빼앗은 천벌을, 아이를 바라는 마음에 아내와 며느리를 버린 일에 대한 천벌을 말이죠. 자업자득, 인과응보, 출이반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며 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사연자분의 사연을 기다리며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